제가 왜 배우를 그만두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소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연기학원, 연기 교육 사업도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공연 제작, 영화 제작,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년 넘게 이쪽 분야에서 배우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20년 넘게 업계에서 일을 해온 거죠. 그런데 제가 연기 선생님이나 이쪽 제작 쪽을 하기 위해서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그 블로그 글을 링크를 한번 눌러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걸 보실 수 있는 소개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석사까지 나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의 꿈은 배우였어요. 예, 연기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극영화과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오디션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연극영화과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극영화과 재학 중인 경우에 여기저기 외부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배들도 좀 뭐라고 하고 좀 좋아하지 않은 선배들이 있어요. 연극영화과 재학 중인데 왜 그런 것들을 싫어하냐라고 생각하고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극영화과 재학 중에 외부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꺼려하는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요즘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빨리 데뷔하고 싶은 마음에 연극영화과 재학 중인 시절 동안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공중파 3사에서 공채 탤런트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SBS, KBS, MBC에서 거의 해마다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보는 그런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마다 그걸 보러 다녔었어요. 물론 선배들이나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았죠. 지금은 공채 탤런트 시험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무명 배우들, 뭐냐 아니면 연극영화과 재학생들, 연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연기자가 되기 위한 무명에서 이렇게 좀 공중파로 이렇게 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으로 삼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드라마 같은 경우도 다 외주 제작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힘이 좀 세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채 탤런트라는 게 좀 많이 어떤 그 의미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채 탤런트로 선발이 된다 하더라도 뭐 스타가 된다는 어떤 그런 확률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채 탤런트 시험도 열심히 보러 다녔었는데, 웬만한 영화 오디션들도 정말 열심히 보러 다녔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여담인데, 그 굉장히 옛날 영화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아시죠? 이병헌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병헌, 그 돌아가신 이은주 씨 나왔던 영화예요. 그 맨 마지막에 그 이병헌이 사랑에 빠지는 그 고등학생 남자 역할, 그 역할을 제가 할 뻔했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제가 최종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결국 안 됐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분 그 배우 이름은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그분 요즘에 TV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했었으면은 저는 좀 더 잘 됐을 텐데, 그죠? 자, 어쨌든 저는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배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배우를 그만두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배우를 그만두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은 저는 저희 집안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습니다. 7살 땐가 아버지가 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었고, 중학교 때는 작은 집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사업을 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막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이사 다니는 뭐 그런 생활들을, 지속하게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조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빨리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데뷔하고 빨리 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리 오디션을 보러 다녀도 이게 바로바로 돈이 벌리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선택했던 거는 바로바로 돈을 벌 수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 PC통신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뭐 이런 PC통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요. 예. 그런 PC통신에다가
연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연락 주세요. 연극영화과를 지망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올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때 당시에 온라인으로 이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들을 좀 굉장히 좀 빨리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외를 구하려면은 그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한 장씩 띄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온라인에다가 그렇게 연기 배우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라고 이제 광고글을 많이 올렸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학교 2학년 때 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설립을 하게 돼서 굉장히 20대 때 빠른 나이 때부터 굉장히 이른 나이 때부터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물론 그렇게 학원을 차리고 나서도 제가 배우의 꿈을 뭐 버렸던 건 아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충분히 연기자의 일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연기자 일을 병행하기는 힘들었어요. 학원 일도 되게 많았고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연기자 일을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 제가 배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뭐 지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그때 20대 때는요 제가 좀 괜찮았었습니다. 제가 좀 얼굴도 괜찮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그런 배우의 이미지를 저의 어떤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말로 제 얼굴이 장동건이나 정우성처럼 잘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유해진 씨 같이 그렇게 좀 개성 넘치는 그런 얼굴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 얼굴은 중간에 낀 굉장히 애매한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우성이나 장동건 같은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 좌절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지? 왜 난 저런 배우를 받을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끝없는 좌절에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의 배우, 어떤 방향성을 가진 배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우성이나 장동건 같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냐? 아니면 유해진 씨 같은 그런 배우가 되는 게 꿈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라고 제가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계속 배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지출을 많이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넉넉하게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빨리 스타가 되고 빨리 배우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배우를 해서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내가 벌어야 되는 액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배우의 길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20대 때 누군가가 저한테 해줬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 계속 배우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50대가 되면은 배우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해왔던 연기 교육,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영화 제작, 공연 제작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 배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